내 고향 TV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KT 올레 TV 789, 올레 스카이 채널 789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문화, 축제, 관광지, 마을의 기업 정보를 TV로 안방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우리 지역의 기업과 상가들의 정보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방송, 내 고향 TV와 함께합니다. 누구나 힐링을 꿈꿉니다. 하지만 힐링의 공간을 찾기란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저희 내 고향 TV가 락유채 선생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오늘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던 어느 날, 한들한들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뒤로한 채 들어간 곳은 사진작가 락유채 선생님 댁의 힐링하우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아름다운 그림 같은 집을 찾아봤는데요. 집이 너무 예쁘네요.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랑 함께 많은 이야기들 참 나누실 것 같은데요. 네. 들어가기 전인데도 벌써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들어가셔서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저와 같이 들어가시죠. 네. 오, 대문이 너무 예쁘네요. 담양 대덕면에 위치한 힐링하우스는 고즈넉한 돌담과 함께 산세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넉넉한 정원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한가득 담겨 있고, 황토로 지어진 집은 락유채 사진작가 두 분 내외가 살기에 아담한 공간으로 지어졌는데요. 집으로 들어서니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락유채 사진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사진작가 락유채의 영혼이 담겨있는 공간, 모든 열정을 쏟아내는 곳, 그곳에 이끌리듯 들어가 봤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제 작업실인데요. 네. 여기서 제가 사진 작업도 하고 또 책도 보고 공부하면서 또 때에 따라 음악도 듣고 또 영화도 감상하고 그럴 수 있는 제 나만의 공간, 복합적인 그런 제 작업실입니다. 정말 멋지세요. 보니까 책도 엄청 많이 있고요. 또 사진기, 음악 들을 수 있는 시설들, 정말 본인을 위한 투자를 참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미술이 종합예술이잖아요. 네. 전체로 보면은. 그래서 음악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시도 있고 또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내가 새로운 작업을 수 있는 그런 컨셉을 또 얻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악 들으면서 또 영화 보면서 또 사진 작업하면서 그렇게 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여기가 선생님이 보물창고 같은 그런 공간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저만의 창고죠. 네. 다들 한 번쯤은 정말 나만의 공간, 이런 것들을 참 원하는데 정말 이거를 현실화하셔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또 이쪽에는 수집을 하시나 봐요, 카메라를. 카메라를 이쪽에는 제가 쓰던 카메라거든요. 지금은 사진 작업을 다 디지털로 하잖아요. 디지털 전에 필름으로 작업할 때 제가 대부분 썼던 카메라고요. 이쪽에는 제가 수집한 거인데 이것은 한 10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보통 사진들은 정확한 어떤 현실화된 어떤 그 모형들을 찍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실제 살아있는 듯한 똑같은 그런 것들을 찍는 게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저런 사진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선생님의 작품에서 가장 포인트로 두고 찍으시는 그런 핵심은 뭔가요? 사진은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네. 저는 항상 강의할 때도 사진은 사진이 아니다. 그 멘트부터 먼저 하거든요. 왜 사진은 사진이 아니냐면은 사자는 베낄 사자 참 진짜지 않습니까? 한자 풀이하면 똑같이 베끼는 거 카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로 막 포토그래피거든요. 근데 한자인데 일본을 통해서 그 용어가 들어왔어요. 근데 같은 한자 문화권이 중국은 사진이라고 안 써요. 그래요? 찰영이라고 하거든요. 모을 찰자, 그림자 영자, 그림자를 모으는 것이니까 빛 그림이죠. 그 용어부터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 그러면 똑같이 카피하는 것이다. 근데
제 작품은 비움이 주제거든요. 어느 작품이나 네.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대나무 작품도 마찬가지고 네. 빌공자 곰 시리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엠티네스 프로젝트. 근데 저 작품은 대나무라는 그 유기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만나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흔들리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것을 저속 샷다로 해가지고 저렇게 거의 흔들리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있는 듯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몽환적인 그 작품이 되거든요. 그것을 또 깊이 얘기하자면 동양선사상의 기초가 돼 있어요. 네. 동양선사상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얘기가 네. 있잖아요. 물질은 비어있는 것이고 비어있는 것은 바로 물질이다. 그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얘기하자면은 진공묘이라고 그래요. 그걸 진짜 비어있는 것은 묘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작품들을 보면 대나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없는 것 같고 또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것 맞아요. 같고 네. 그런 하나의 중간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서로 연결되는 거 그것을 저는 공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선생님 작품을 보니까 저게 나무인가? 아니면 그 물 속에 있는 좀 이끼들을 찍은 건가? 네.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꼭 그게 선생님이 찍은 대작물이 나무라고 표현하셨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작품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저는 작품을 전시를 할 때 제목을 안 붙여요. 근데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작가가 관객에 대한 강요거든요. 나는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너네들도 이렇게 봐줘. 그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예술이라는 것은 천의 얼굴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다 시각이 틀린 거예요. 작가가 표현한 의도도 있지만은 그 주가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보는 사람은 또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걸 대나무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걸 물속에 이끼로도 볼 수가 있는 네. 것이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천의 얼굴이라고 네.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그럼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보통 그 사진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찍는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런 사진을 어떻게 처음 찍게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동양선사상 네. 그 공부를 좀 했어요. 네. 그 철학적인 면을 좀 가미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작품은 하나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의 사진한 대상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밑바탕에는 이미지 자체가 아니고 동양선사상이 깔려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시리즈. 공시리즈를 깊이 말하면 불교에서는 또 연기법이라고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 하나의 존재가 하지 않고 A는 B하고 연결되고 B는 C하고 연결되고 그것이 모두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되고 넓은 의미에서 우주가 되거든요. 그것을 연기법이라고 해요. 네.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럼 사진을 계속 찍으실 거죠? 그렇죠. 사진은 제가 생활이고 삶이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한 이 작품 활동 계속 해야 되겠죠. 작가들은 하나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힘이죠. 사실 그 전에 선생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 사진작가로 전향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어떤 그 생활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무원 시작하면서 사진을 같이 했어요. 제가 전공은 행정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절주검이 또 대학원에서 또 사진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강의도 사진학을 강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공무원과 뭐 작가로서 그렇게 이제 병행해 가는데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그렇게 어렵다보다도 굉장히 즐거움 속에서 하는 내 시간을 좀 줄이면 되거든요. 그 내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잠을 줄인다 할지 네. 내가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논다 할지 어울려서 그 시간을 줄이면은 나만의 충전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와 원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힐링하우스에서 또 작품 활동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뭐 영감도 받으시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좀 집을 좀 돌아보면서 선생님과 또 이야기들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한번 집 소개를 해주세요. 네, 같이 들러보시죠. 네. 네. 본격적인 집 구경에 나서볼까요?
먼저 마당에는 선생님 부부 내외가 직접 길러먹는 텃밭이 있는데요. 직접 밭을 일구고 수확의 기쁨까지 누리는 재미를 톡톡히 보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마당 한켠에는 작은 연못도 있는데요. 마을 뒷산에서부터 물줄기를 직접 내리셨다는 이야기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연못 옆 작은 석탑 주변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가 그 주위를 채우고 있는데요. 사군자의 의미를 되새기며 선생님의 세심한 마당 컨셉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는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또 그 편히 쉴 수 있는 정자를 또 마련해 놓으셨어요. 네. 정말 집을 또 구석구석 둘러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선생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텃밭도 있고 연못도 있고 네. 얼마나 공을 들이신 거예요? 근데 전원생활 하려면 좀 터가 좀 넓어야 돼요. 이제 아파트 속에서 생활할 때는 그냥 그 공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200평, 300평 정도는 있어야 일단 텃밭도 좀 가꾸고 또 정원도 좀 있고 잔디밭도 가꾸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 부분에 좀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전체 면적 한 650평 정도 되거든요. 150평 정도는 텃밭이고 나머지 한 400평 정도는 정원하고 잔디밭이거든요. 근데 잔디도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네. 예쁘고 좋은데 손길이 굉장히 많이 가요. 예, 풀이 참 많이 나거든요. 늘 풀도 뽑아줘야 되고 잔디도 깎아줘야 되고 또 정원수 전정도 해줘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또 옮기기도 해야 되거든요. 네. 또 사철 또 꽃나무도 심어줘야 되고 그런 잔손질이 많이 가는데 그걸 즐기면은 참 재밌죠.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사전 지식과 상식이 있어야 되고 그걸 즐길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즐거운데 이걸 또 노동이다 일이다 생각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전원 생활을 하면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야 참 즐거운 그런 전원 생활이 되죠. 그러면 이 전원주택을 지으시면서 그 또 이게 황토집이잖아요. 그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짓기까지 또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집은 또 어떻게 한옥집, 그 황토집을 지을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저는 다 취향이 틀립니다만은 참 이해를 못한 것이 전원주택 지는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한 건 뭐냐면은 평생을 아파트 콘크리트 속에서 살다가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전원주택 짓고 오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콘크리트 집을 짓까? 저는 계속 이해를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짓거든요. 네. 근데 자연 속에 그야말로 내가 녹아들어서 자연하고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전원주택이. 근데 저는 집을 짓고 3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책도 보고 많은 집도 보고. 근데 나름대로 다 본인들 얘기가 답이더라고요. 근데 다 본인들 얘기가 답인데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듣고 어떻게 하면 콘크리트를 안 쓰고 자연 소재로 질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황토하고 편백만 갖고 집을 지었습니다. 어쩐지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집안 들어가는데. 이제 벽체는 전부 다 황토 벽돌이고 천정과 바닥은 편백이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신경 썼던 부분들이 바닥입니다. 바닥.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비닐 장판 위에서 살잖아요. 네. 근데 비닐 장판은 그 환경 호르몬이잖아요. 그 네, 자체가. 네. 근데 춥고 차가울 때는 그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온돌이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물체라는 것은 열을 가하면은 활성화도 되잖아요. 그러면 장판도 비닐이기 때문에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활성화돼 가지고 환경 호르몬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살까? 그걸 연구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백을 했는데 이제 바닥에다는 일단 지금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기초를 한 1m 30 정도 했어요. 콘크리트로. 그것은 이제 콘크리트를 썼죠. 그 위에다가 바닥에 단열재를 깔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참나무 숯을 한 5cm를 전부 깔았어요. 그 위에다 소금 좀 깔고
거기다 이제 소금이요? 소금이죠. 예. 소금을 왜 깔아요? 소금은 이제 살균 작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습기를 일정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깔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를 넣으면 열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강짝알 반마이너한 도로 한 15cm 정도 이렇게 깔았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광목천을 좀 깔고 보이나 배관을 했죠. 이렇게 배관을 하고 배관 사이사이는 이제 황토로 메꾸고 그 다음에는 게르마늄 가루를 전체를 깔고 그 위에다 이제 이런 광목천을 전부 깔고 그 다음에 편백을 이렇게 올려놨죠. 근데 아까 들어가 보시면 그런 향기도 맡았겠습니다만 1년 됐지만은 그래도 향기가 좀 나거든요. 편백 향기가 피톤치드라고요. 굉장히 강하게 났어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네, 이제 살다 보니까 참 좋은 것이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파트 쪽에 살면서 삼겹살 구먹잖아요. 네. 그 문 다 열어도 하루 종일 냄새 나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는 1시간 반 정도만 지나면은 그 냄새가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청국장 끓이면 아파트 냄새 나요. 네. 청국장도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청국장 냄새가 안 나요. 우와. 그리고 아침에 자고 나면은 이렇게 손발에 붙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피곤하면은. 네, 특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살면서는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볍죠. 손발이 안 부어요. 그래서 참 황토집이 편백집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또 주위에 많이 권하고 있고. 네, 어쩐지 그 바닥을 걸어 다니는데 마룻바닥처럼 이렇게 편백나무가 이렇게 마룻바닥처럼 생겨서 특이하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 밑에 선생님의 그 몇 년 동안의 고민을 하셨고 연구하셨던 것들이 밑에 다 있는 거네요. 근데 이런 집은 아마 전국에 없을 거예요. 근데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이제 바닥이었죠. 열을 가하니까. 그리고 집 짓는데 특히 시골에는 겨울에는 온도가 도시보다 좀 낮거든요. 아, 그래요? 요즘에는 겨울에는 좀 춥게 살고 여름에는 좀 덥게 살아야 그 자연 속에 살고 건강한데 지금 생활이 거의 아파트 생활 체질하다 보니까 겨울에 추면 잘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열을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단열은 특히 열 손실 부분들이 창호하고 문틀하고 지붕이거든요. 그래서 창도 거의 다 좀 좁게 냈죠. 그리고 삼중창이에요, 저희 집은. 삼중창인데 유리도 2겹 그렇게 했고 또 안에는 한지 창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열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조그만 불만 조금만 떼도 뭐 반팔 입고 겨울에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해요. 선생님께 이 전원주택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어떤 의미세요? 전원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속에 그대로 묻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연, 저 생각은 우리가 삶이 자연 속에 나왔잖아요. 또 끝나면 자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이제 또 깊이 얘기를 하자면 모든 사물은 특히 인체가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지, 흙, 수, 물, 화, 불, 열기, 에너지, 풍, 바람 그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자연의 생명체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런 지수, 화풍이 결집이 돼 가지고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갔다는 거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자연으로 돌아간 거죠. 그것은 지수, 화풍이 하나하나 분해돼 가지고 이 자연으로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활 공간도 하나의 지수 화풍으로 되어 있는 자연 소재, 그러니까 황토, 목재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그 자연 그대로다. 그 자연 속에서 더불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생이 끝나면은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규채 선생님에게 이 전원주택 그리고 귀촌, 귀향은 자연이다. 그렇죠.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그럼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비양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또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네. 여행 많이 다니세요? 제가 이제 사진을 전공을 했지만은 저는 원래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이제 파인아트 쪽이거든요. 예술 사진 쪽인데 그래도 작업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작업에 여기서 세계 5지 이제 한두 번씩은 그렇게 나갑니다. 주로 이제 히말라야 인근이랄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난 56개 소수민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삶이 참 다양하거든요. 네. 중국은 한 열 대여섯 번 다녀온 것 같고 동남아 쪽 오지를 찾아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은 곳이 어디세요? 저는 가장 좋은 곳은 미얀마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얀마인데 미얀마 갔다 와서 제가 전시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포토에세이 책을 발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미얀마는 불교 국가예요. 97%가 불교 국가인데 우리들이 여기 생각할 땐 미얀마는 좀 못 살고 좀 독재 정권이고 그런 그 선입감이 있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은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소의 나라, 친절, 배려, 몸에 배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참 인간미 넘치는 그런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을 가보려고 그랬는데 접근 자체를 못해요. 근데 작년에 만났어요. 아웅산 수치 여사를. 어떻게 만났냐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작년에 광주 왔잖아요. 네. 오셨잖아요.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제 책을 사서 보셨던 모양이에요. 책 제목에 하늘을 나는 새는 뼛속까지 비운다. 그래서 거기 사진하고 제가 느낀 단상들을 글로 해서 포토에서 만들었는데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시면 뭐 선물을 해야 되겠죠. 네. 이쪽에서. 근데 시장님께서 책을 보시고 이 책을 좀 선물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근데 그 비서를 통해서 작가가 직접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얀마 가서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못 뵀었는데 제 책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그래서 됐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 미얀마 분. 아니, 전 선생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결국에 미얀마에서도 못 만났던 그렇죠. 분을 결국에 선생님이 어떤 작품으로 만나게 되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기촌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략하게. 일단 기촌을 결정하실 때는 무작정 농촌 생활이 좋다 결정하시지 말고 오랫동안 고민해 봐야 돼요. 많은 정보도 얻어봐야 되고 내가 시골에 가서 살면서 진짜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원주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조그만 텃밭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정원을 가꾸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많이 고민해보고 정보도 얻고 그래가지고 결단이 서면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지인들 농촌생활 전원생활 좋더라 라고 결정해서 오시면은 또 그 자체가 취미가 없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고 그래가지고 다시 기촌이 아니라 도시로 나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더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들을.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좀 집 주변을 돌아보면서 선생님과 집에 대한 또 소개도 듣고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뒷마당에 대밭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더우면 여기 달려와서 좀 쉬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휴식도 취하고 또 제 작업이 대나무지 않습니까? 또 카메라 가지고 와서 또 찍고 또 쉬고 뭐 놀기도 하고 뭐 생활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죠. 여기 감나무가 되게 많은데요? 이 감나무의 단감인데 이 마을에 시흥이라고 했잖아요. 한자라면 감, 시자, 나무, 목자, 감나무 마을이에요. 그런데 500년 전에 선조들이 그렇게 섬겨짐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감나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불과 이 감나무 이렇게 많은 데는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요? 네, 전국에서 가장
한 일명은 유기농 단감이 여기서 생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생산된 감은 2배 정도 비싸게 팔리거든요.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잘 안 익어 보이는 것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따드릴까요? 떠서 먹어도 돼요? 아, 그렇죠. 이것은 좀 익었는데 뭐 하나 따서 먹어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이건 농약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드셔도 돼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진짜요? 네. 와.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그냥 달죠? 진짜 맛있어요. 네. 네, 오늘 담양군 대덕면의 락교채 선생님 댁에 찾아와 힐링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내고향TV가 남도의 힐링 공간을 곳곳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내고향TV 힐링하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담양에서 박지연이었고요. 힐링하우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사진작가 락교채 힐링하우스. 여러분은 비움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나요? 우리 지역 남도의 힐링 공간, 힐링하우스로 놀러와서 한 번쯤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달도 뛰고 걸어가면 달도 걷고 도시를 밝히는 노란 발자국 아식스 지원 옐로우 문라이트.